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였던 기초연금이 어느덧 시행 1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기초연금이 수급자 생활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솔릭 기자입니다. 기초연금 도입 1년, 수급자 대부분은 식비와 주거비, 보건의료비 등 생계비에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기초연금 수급자 2,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40.2%가 식비에 가장 많이 지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성별로는 남성과 여성 모두 식비에 가장 많은 지출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보건의료비의 경우 남성보다 여성이 우선으로 사용하는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연령별로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식비보다는 보건의료비에 지출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소득 수준별로는 소득이 높을수록 식비에, 낮을수록 보건의료비에 우선 지출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와 함께 기초연금이 생활에 도움이 되는지 등에 대한 응답으로는 92.5%가 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답해 기초연금 수급자는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기초연금은 올해 4월 기준 총 441만 명의 노인에게 매월 최대 20만 2,600원의 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총 수급자 수는 처음 시행된 지난해 7월 총 424만 명에서 12월에는 436만 명, 올해 4월에는 441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솔립입니다. 네,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에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인데요. 이 근로자 10명 중 7명이 이러한 임금 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고은 아나운서입니다.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임금 피크제. 임금 피크제는 정년 연장 또는 정년 후 재고용하면서 일정 나이와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임금을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100인 이상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2.8%가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임금 피크제 도입에 찬성하는 이유로는 실질적 고용 안정이 가능하다는 응답이 56%로 가장 많았고 신규 채용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37%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임금 피크제 도입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근로자들은 기업 경쟁력은 인건비 절감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높여야 한다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고 임금 감소 우려와 정년 연장은 법에 따라 보장된 권리라는 응답이 뒤를 이었습니다. 임금 피크제를 도입할 경우 적정 임금 감액분은 평균 16.5%로 나타났으며 정년 60세를 기준으로 몇 세부터 임금을 조정하는 것이 적정하냐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3%가 55세부터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임금 피크제 도입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63%가 정부 지원 확대를 꼽았습니다. 복지TV 뉴스 박고은입니다. 한국인이 생각하는 자녀의 가치에 대한 연구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국인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도 높고 부정적인 가치도 높은 양면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은 긍정적인 항목과 부정적인 항목 모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또한 한국인은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고 자녀를 통한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하면서도 출산율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자녀 출산과 양육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국회에서 장애인 차량에 LPG 보조금을 보전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새정치민주연합 이상직 의원은 장애인 차량 LPG 지원 제도가 중단된 이후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보조금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차량 보유 장애인 중 기초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경우 LPG 중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에 해당하는 금액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이 지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정유린 기자입니다.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 보호구역. 안 그래도 좁은 골목을 불법 주차 차량들이 차지했고 오토바이는 제한 속도 표시에도 아랑곳 않고 속도를 냅니다. 많이 위험하죠. 아침에는 보안관이 지켜줘서 괜찮은데 오후에는 애들이 한꺼번에 몰려 나오고 하니까. 지난해 전국 15,000여 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523건, 어린이 4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사망자들은 모두 초등학교 저학년생과 미취학 아동입니다. 시간대로 보면 아이들이 방과 후 집에 돌아가거나 학원으로 이동하는 오후 4시에서 6시 사이에 사고가 가장 많았고 월별로는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6월과 10월에 사고가 집중됐습니다. 시설이 미비해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과속 방지턱이나 시설이나 중앙분리대나 그런 시설들이 대부분 좀 미흡하게 설치됐다든지 국민안전처는 앞으로 전문가들과 함께 사고가 잦은 스쿨존을 직접 찾아 사고 위험 요인과 시설 안전성 등을 진단할 계획입니다. 복지TV 뉴스 정유림입니다. 얼마 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이 세계 2위, 아시아에선 1위라는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금연 정책에도 불구하고 청소년 흡연율은 크게 감소하지 않았는데요. 경기도가 청소년 금연 지도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김소영 기자입니다. 학생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밝은 대낮인데도 담배를 피우는 모습에는 거리낌이 없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율은 10명 중 1명꼴. 특성화고의 경우 4명 중 1명으로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치를 보였습니다. 경기도는 이런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기 위해 청소년 지도사 등 관련 자격증을 소지한 도민 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금연 지도사 양성에 나섰습니다. 지난 6월 사단법인 청소년 흡연 음주 예방협의회와 MOU를 맺고 해당 협의회 전문가와 인근 대학 전문 교수 등을 초빙해 실전에 맞는 양성 교육을 진행한 겁니다. 이 프로그램을 가지고 청소년들이 금연을 잘 실천할 수 있게끔 지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지도사는 금연 교육이 필요한 학교 단체 등에서 금연 지도 강사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저희는 이 과정을 통해서 청소년들의 흡연율을 낮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이 과정을 개설하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이번 교육을 통해 청소년들의 건강 증진은 물론 양질의 전문 일자리 창출까지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김소연입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독일에 본부를 둔 대북 구호단체 투게더 함흥이 제7회 국제 농아 모임을 북한 평양에서 개최한다고 미국 한인방송 미국의 소리가 전했습니다. 이번 모임은 다음 달 7일부터 닷새 동안 평양에서 진행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작가와 함께 떠나는 행복한 장애인 문학기행을 시작합니다. 이번 행사는 이달 10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전국 18개 장애인 도서관과 장애인 복지관에서 진행됩니다. 푸르메 재단이 이달 17일까지 장애 어린이 의료 재활 및 가족 지원 사업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신청 서류 양식은 푸르메 재단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재단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강원도가 2018 동계올림픽의 완벽한 개최를 위해 강원도 행정지원본부 올림픽 준비 주요 핵심 사업 보고회를 개최했습니다. 보고회에서는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와 감염병 예방 관리 등 30개의 주요 핵심 사업이 논의됐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나눔봉사단이 경남 밀양시 부북면 영꽃마을에서 농촌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20여 명으로 구성된 봉사단은 밭일을 도우며 직접 칼국수를 만들어 마을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대접했습니다. 홍성군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불법 주차에 대해서 이달 20일부터 연중 민관 합동으로 게릴라식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서 위반 사실을 촬영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이번 주 장애인 신문 1면에서는 한 유명 저가 항공사가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승객의 예매를 거부한 사연이 실렸는데요. A씨가 예매를 위해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밝히자 이 항공사는 1급에서 3급 장애인의 경우 장애 유형을 막론하고 동반 보호자가 함께해야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예매를 거부한 겁니다. A씨를 비롯한 장애계 관계자들은 장애 등급 등을 내세우며 장애인의 교통 편의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정부가 법률을 개정하는 등의 작업을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항공기와 선박 이용 시 일어나는 장애인 차별에 대해 직권 조사를 추진합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장애인 복지 서비스에 대한 급여 방식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관련 토론회에서 일부 토론자들은 현금 지급 제도를 도입, 장애인이 주도적으로 참여해 자기 결정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장애인 복지 정책을 만들자고 주장했습니다. 2007년부터 시작된 장애인 활동 보조 서비스 등 바우처 사업을 통해 이 방식이 도입된다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한국의 복지 예산의 총량에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서비스 급여 방식만 현금으로 바뀐다면 오히려 장애인 당사자의 사회적 생존 욕구를 예산에 끼워 맞추는 현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는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현금 지급 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됐습니다. 아울러 토론회에선 어떠한 지원 체계를 논의하기 이전에 예산 확보가 우선돼야 탁상 공론에 그치지 않는다는 의견도 공감을 이끌어냈습니다. 지금까지 미리 보는 장애인 신문이었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시간, 오늘의 영상 함께 보시죠. 교통법규 위반으로 적발되자 교통경찰을 매달고 그대로 도망가는 도주 차량. 도주 차량에 20m를 끌려간 경찰은 사고 당시를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과 부상을 당했는데요. 당시 경찰이 차에 떨어지는 순간 2차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정리를 한 용감한 시민을 SNS를 통해 찾아 나섰는데요. 시청자 여러분도 앞서 보신 영상의 시민처럼 용감한 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자신에게 특별한 위험을 발생시키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공경에 처한 사람을 구해주지 않는 행위를 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이라고 말하는데요. 위급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용감한 시민입니다. 행복한 미래를 여는 방송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